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메밀하우스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메밀과학에서는 메밀이 담석 형성을 억제하고 혈장 콜레스테롤을 억제한다는 연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밀 식문화에서는 인도 실롱에 있는 노스 이스턴 힐 유니버시티에서 개최된 제14회 세계 메밀학회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밀 단백질은 담석 형성을 억제한다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원 제목이 메밀 단백질 제품은 햄스터에서 담석 형성과 혈장 콜레스테롤을 콩 단백질보다 더 강하게 억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의 히로유키 토모다케 연구팀들이 연구한 결과로서 2000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의 콜레스테롤과 담즙산 대사와 여러 가지로 유사한 햄스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햄스터를 기를 때 사용한 사료를 세 가지 종류로 달리했는데요. 카세인, 콩 단백질 아이솔레이트, 메밀 단백질 프로덕트,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자세한 그 사료 구성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햄스터 사육 2주 후에 사료에 따른 혈장 지질과 간 지질 함량을 측정한 것입니다. 2주 동안 세 가지 서로 다른 사료를 먹은 결과 체중은 콩 단백질 33g, 메밀 단백질 29g, 카제인 26g 각각 증가했고, 식이 섭취량 즉 푸드 인테이크는 메밀 단백질 146g, 콩 단백질 109g, 카제인 단백질 100g 순이었습니다. 혈장과 지질 함량 모두 메밀 단백질 섭취 시에 가장 낮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함량, 또 H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한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 트리글리세라이드, 인지질 모두 이 메밀 단백질 제품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혈장의 경우고요. 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적 무게는 메밀 단백질 제품 시 56g으로 중간쯤 되는데,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인지질 이런 것은 메밀 단백질 제품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특히 간에서 콜레스테롤은 카제인과 콩 단백질에 비해서 메밀 단백질 섭취 시에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낭에서 결석 형성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결석 형성 지수는 메밀 단백질 섭취 시 가장 낮았고, 카제인 단백질 섭취 시 가장 높았습니다. 콩 단백질 섭취 시에는 중간 정도로 보였습니다. 메밀 단백질은 이 콩 단백질보다도 훨씬 더 낮은 결석 형성 지수를 나타냈는데요. 카제인의 경우는 실험에 사용한 8마리 모두 결석이 형성됐고, 콩 단백질의 경우는 7마리 중에서 2마리가 결석 형성이 되었습니다. 메밀 단백질의 경우 한 마리도 결석 형성이 되지 않아서 8마리 모두 결석 형성이 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육 2주 후 사료에 따른 햄스터의 담즙 지질 함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담낭 단즙에서 차지하는 콜레스테롤과 인지질 모두 메밀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담즙산은 세 가지 사료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담즙 지질 중 차지하는 콜레스테롤과 인지질 마찬가지로 메밀 단백질 제품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담즙산의 분비는 반대로 메밀 단백질 제품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카제인에 비하면 27%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즙산 중 차지하는 이소콜린산과 디오시콜린산, 또 체노디오시콜린산, 이것은 세 가지 사료 가운데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고요. 다만 콜린산은 메밀 단백질 제품에서 36.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콜린산의 체노디오시콜린산에 대한 비율도
콩과 메밀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카제인보다는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사육 2주 후에 사료에 따른 햄스터의 분변량과 분변의 스테로이드 분비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분변량은 메밀 단백질 제품에서 가장 많았고, 분변의 총 중성 및 산성 스테로이드 분비량도 메밀 단백질 섭취 시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분변의 스테로이드 분비량과 앞서 살펴본 혈장 및 간의 총 콜레스테롤 농도와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습니다.